2020년 카타르가 한국을 버렸습니다. 23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에서요. 세계 최고의 LNG선 기술을 가진 한국 조선소들이 손가락 빨며 지켜보는 가운데 카타르는 중국 조선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 단순했어요. 가격. 중국이 척당 수백억 원을 깎아줬거든요. 당시 한국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싸도 그렇지 그 위험한 중국산 배를, 하지만 카타르의 선택은 단호했어요. 싸니까요. 그런데 5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025년 카타르가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프리미엄을 얹어서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카타르 프로젝트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중 하나예요. 연간 7,700만 톤의 LNG를 생산하는데 이걸 2030년까지 1억 4,200만 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사업이에요. 문제는 배였습니다. LNG를 그렇게 많이 생산해봤자 실어 나를 배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카타르는 150척 이상의 새 LNG 운반선이 필요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3조 6천억 원. 세계 조선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연히 한국 조선 빅3가 기대에 부풀었어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는 당시 전 세계 LNG선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독점이었죠. 2020년 6월, 카타르는 한국 빅3와 슬롯 계약을 맺었습니다. 슬롯 계약이 뭐냐면 배를 만들 공간을 미리 예약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발주할 테니까 자리 비워둬 라는 의미죠. 100척 이상의 자리가 한국에 예약됐어요. 업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조선업 불황이 끝나나 싶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카타르가 중국 후둥중화조선에 LNG선을 발주한 거예요. 처음엔 4척이었습니다. 4척이야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겼어요. 중국도 체면이 있으니까 조금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4척이 16척이 되고 16척이 24척이 되더니 결국 중국에 넘어간 물량이 수십 척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27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선, 일명 큐맥스급은 24척 전량이 중국으로 갔어요. 금액으로 80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7천억 원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중국이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가격. 2020년 당시 한국산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선의 가격은 척당 약 2,1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1,900억 원대를 제시했어요. 척당 200억 원 차이. 100척이면 2조 원입니다. 거기다 중국 조선소는 계약 조건도 파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보통 계약금 10%를 받고 선수금을 40%까지 받는데 중국은 계약금 5%의 인도, 대금 95%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해요. 선주 입장에서 보면 돈을 훨씬 나중에 내도 되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카타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배는 배잖아요. 싸게 사면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보자.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예언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됩니다. 2018년 6월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CSI 글래드스토노가 호주 근해에서 멈춰섰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동력을 잃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견인선에 끌려가야 했죠. 원인은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LNG선은 보통 설계 수명이 2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배는 건조된 지 불과 2년 만에 고장 난 겁니다. 20년 탈 배가 2년 만에 멈춘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사고일 수 있잖아. 맞아요. 한 번이면 사고예요. 근데 2번, 3번이 터졌습니다.
2023년 11월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CSI 칭다오호가 또 멈췄어요. 이번엔 호주 글래드스톤 근처 커티스 아일랜드 LNG 터미널에서였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배가 터미널을 일주일 넘게 가로막은 거예요.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은 저반 능력이 한 척밖에 없거든요. 고장 난 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최소 3척의 LNG선 선적 일정이 지연됐다고 밝혔어요. 피해 금액은 어마어마했죠. 호주 해사 안전청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CSI 칭다오호에 6개월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린 거예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호주 당국이 원인을 파악하려는데 중국 측이 소통에 소극적이었대요. 업계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후둥중화조선은 LNG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증기터빈 방식의 오래된 기술이었죠. 최신 이중연료 엔진이 탑재된 LNG선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한데 경험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서 LNG선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LNG선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해요. 이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철도 살짝만 닿아도 얼어서 부서지는 온도예요. 이 극저온 가스를 안전하게 담으려면 특수한 화물창이 필요합니다. 멤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초정밀 단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용접 하나 잘못하면 가스가 새어나와요. 가스가 새면 어떻게 되냐고요? 콜드 스팟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콜드 스팟이 뭐냐면 극저온 가스가 배 외벽으로 스며들어서 선체가 국소적으로 얼어붙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가 안에서부터 얼어터지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선체에 균열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배가 두 동강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NG선 화물창은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축적해왔어요. 실패하고 개선하고 또 실패하고 또 개선하면서요. 중국은 설계도면은 확보했을지 몰라요. 프랑스 GTT사의 기술 라이선스도 받았고요. 하지만 수십 년간 쌓인 경험 데이터와 품질 관리 노하우까지는 훔칠 수 없었던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LNG선은 종이 위의 설계도가 아니라 현장 기술자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중국 LNG선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고 이력이 쌓이면서 글로벌 선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은 싸긴 한데 운항 중에 멈추면 어떡해? LNG선의 하루 용선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3년 기준 16만 입방미터급 평균 스팟운임이 하루 약 9만 7천 달러였어요.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가 하루 멈추면 1억이 넘는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중국 배는 2년 만에 고장이 나고 터미널을 일주일씩 막고 호주에서 입항 금지까지 당했어요. 선주 입장에서 이게 싸게 먹히는 걸까요? 계산을 해볼게요. 중국산이 척당 200억 원 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배가 열흘만 멈춰도 13억 원 손해예요. 보험료 인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용선 계약 불이익, 그리고 잠재적인 안전사고 리스크까지 더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굴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된 거죠.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올해 신규 발주된 14만 입방미터 이상급 LNG선 중 중국 조선소가 수주한 물량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제로예요. 반면 한국 조선 빅3는 LNG선 시장을 휩쓸었어요. 2025년 10월까지 발주된 신규 LNG선 18척 전량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회사가 나눠 먹은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영향도 있었어요. 2025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발표했거든요.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은 순톤당 $50,
2028년까지 140달러로 올라가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도 별도 수수료가 붙고요. 미국에 기항하는 선사 입장에서 중국산 배를 사는 건 비용 폭탄을 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신뢰였어요. 연쇄사고로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선주들이 싸도 중국은 안 돼 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카타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카타르 에너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발주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조선 빅3가 17만 4천 입방미터급 표준형 LNG선 44척을 수주했습니다. 척당 가격은 약 2억 3천만 달러, 한화로 3천억 원이 넘어요. 2020년에 2,1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43%나 올랐습니다. 예전엔 카타르가 갑이었어요. 이 가격에 안 하면 중국 갈 거야 라며 한국 조선소를 압박했죠. 지금은요? 한국 조선소가 갑입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2028년까지 자리가 없어요. 카타르 프로젝트 전체로 보면 한국은 128척 중 92척을 수주했어요. 점유율 72%, 수주 금액만 약 26조 7천억 원입니다. 중국 후둥중화조선은요? 표준형 12척과 초대형 24척을 가져갔지만 수주 금액은 약 13조 9천억 원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5년 들어서는 신규 LNG선 수주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국가 단위로 증명된 사례예요. 카타르는 척당 200억 원을 아끼려다가 사고 리스크, 신뢰도 하락, 그리고 결국 더 비싼 가격에 한국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둘째, 기술력은 보조금으로 살 수 없어요.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신뢰는 곧 돈이에요. LNG선처럼 안전이 생명인 분야에서는 한 번 믿을 수 있는 회사가 10번 싼 회사를 이깁니다. 한국 조선업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3에서 4년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LNG선 한 척 가격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400여 원까지 올랐고요. 앞으로도 LNG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최소 20에서 30년은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이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중국산 배가 또 멈추면 그때 다시